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 종목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이 종목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좀 궁금해하시는 종목인데요. H&M입니다. H&M. 네, H&M이라고 이게 뭔지 생소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H&M 자체가 전에는 그 현대상선이었습니다. 현대그룹에 있었던 현대상선이고 한진해운하고 둘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양 해운사였죠. 그 중에 이제 한진해운은 역사에서 사라졌고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이제 원양 해운사입니다. 뭐 중소 이런 해운사들도 있지만 그래도 뭐 대표적인 해운사가 이제 H&M이에요. 자, 이 H&M 같은 경우에 그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그때 뭐 경제 성장하겠다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뭐 공장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그래서 중국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물동량이라 그러는데 그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다음에 제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들, 네, 이런 것들까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운송하는 거죠. 운송하는 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미주, 유럽, 뭐 중국 다 이렇게 늘어나면서 해운업계 아주 호황기였죠. 아주 좋은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워낙 좋으니까 그 당시 해운사들이 여기가 국내뿐만 아닙니다. 해외까지 그 해운사들이 규모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더 많이 하면은 더 돈 많이 벌겠네. 그래갖고 컨테이너 선들, 주로 이제 컨테이너 선들인데 그 컨테이너 선들을 많이 늘립니다. 네, 내가 더 많이 벌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선이 뭐냐면 배 위에다가 컨테이너 쭉 싣고 가는 거 있죠. 그게 컨테이너 선이에요. 그 반대로 이제 벌크선은 그냥 배 자체에다가 그냥 이렇게 실어버리는 겁니다. 뭐 컨테이너 안에다가 상품을 놓고 이렇게 실는 게 아니라 배 위에 그냥 아예 실는 공간들이 있어서 그냥 거기다 실어요. 특히 뭐 보면은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곡물 같은 거, 곡물이나 이제 광물 있죠. 이런 거 보면 배 위에다가 막 그 크레인 같은 걸로 뿌려서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벌크선입니다. 그래서 뭐 벌크선도 그때 이제 그 해외 공사나 이런 것도 많았고 거래도 많고 하니까 벌크선 자체도 또 늘어났지만 주로 이제 컨테이너, 보통 상품이나 제품들 이런 거 컨테이너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 저기 뭐죠? IT 제품들이나 전자제품 이런 것도 그렇고 대부분 그 의류도 그렇고 의류 제품들, 옷 같은 거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생필품도 그렇고 대부분 컨테이너로 움직여요. 예, 그 식품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컨테이너에 올려서 하는데 컨테이너 선들이 그때 글로벌 중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경제 호황, 그러니까 발전기가 오면서 이 컨테이너 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 2000년대 초반에 그냥 늘립니다. 늘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규모의 경쟁을 하고 뭐 하는데 이 컨테이너 선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대신 그 뭐죠?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배가 더 많아지는 그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 고객들의 요청보다 배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도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국제 해운사들이 더 큰 배, 초대형 컨테이너선들까지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컨테이너선보다 더 큰 거를 하면은 아무래도 한 번에 컨테이너를 더 많이 나를 수 있잖아요. 실어 나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조선업, 특히 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뭐죠? 기름, 유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배가 크잖아요. 그래서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오래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큰 배를 도입을 하면 한 번에 컨테이너도 많이 실을 수 있는 것뿐더러 또 기름값도 절감할 수 있겠죠. 이제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한 번에 싣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기름값을 많이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용 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을 해서 이제 큰 배를 도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연료비가 절감됐잖아요. 어쨌든 연료비가 줄어드니까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이제 비용이 주는 거예요. 비용이 줄으니까 운송비를 다른 데보단 좀 싸게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나가니까 운송비는 조금 낮춥니다. 근데 이거 한 곳만 그러겠어요? 쟤네가 운송비 낮춰서 이래? 우리도 해야지. 그러고 서로 낮추는 거죠. 가격 경쟁이 쓸데없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운임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운임이 떨어져 갖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더군다나 이제 컨테이너선들 너무 많아지고 또 약간 경제가 조금 이제 중간에 미중 무역 전쟁도 그렇고 좀 침체되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화물 그 수요도 또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운송하는 수량은 떨어지고 운임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뭐가 되죠? 경영난이 오는 거죠.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벌던 것보다 싸게 파는데 그나마 고객이 더 줄었어요. 그래서 뭐 아시아 유럽 간 항로 같은 경우에 이제 화물 컨테이너선 기본 이제 컨테이너 이제 하나에 해서 옮겼던 게 뭐 2,500달러 이랬던 게 2016년도에 뭐 260달러 뭐 이렇게까지도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기본 운임 그 상황이. 그러니까 많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H&M, 그 과거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도 이 타격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같이 해운업계, 글로벌 해운업계가 전부 타격을 보니까 같이 타격을 받고, 그래서 이 종목 자체도 보면은 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적자 생활을 합니다. 뭐 EPS로 좀 나오긴 했는데 재무제표를 볼까요? 네. 여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선 말씀 안 드렸나요? 현대상선 자체는 이제 컨테이너선 운송을 많이 해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관련된 걸 많이 봐야 되고, 벌크, 네, 아까 왜 뚜껑 다 열려 있는 거라 그랬죠? 그냥 위에다 실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벌크선. 근데 이 그 재물을 보시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터지고 하면서 뭐 계속 적자예요. 적자. 네. 이게 되게 오래 5년 정도 이렇게 적자를 하게 됩니다. 2011년부터 적자를 하면서 또 계속 이제 적자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조금씩 적자 벌어지다가 한 2015년도 이때 2015년에 이제 누적으로 그 빚이죠. 빚이 4조 7천억까지 이제 늘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기 자본이 있으니까, 자기 현금 보유도 있고 자기 자본이 있으니까 그걸 쓰기도 했고, 그러고 뭐 했는데 이제 더 안 되니까 이제 빚이 늘었고 뭐 4조 7천억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 악화가 옵니다. 경영 악화. 더 이상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경영 악화가 오니까 2016년도에 채권단으로 넘어가요. 채권단으로 넘어가서 이 현재도 보시면 산업은행 그리고 해양진흥공사가 대주주예요. 네. 신용보증기금. 그러니까 채권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단 산하의 회사로 됐고, 그래서 2016년도에 현대그룹에서 나옵니다. 이제 채권단 관리로 가야 되니까 나와갖고 지금은 채권단 하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권단 하에 있고 채권단 관리 속에서 이제 그 재무적인 부분도 개선하고 사업적인 부분도 개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배재훈 여기 대표가 이제 현재 대표이사인데, 배재훈 대표가 여기 이제 H&M이죠. H&M으로 오면서 브랜드도 현대상선에서 H&M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대형 컨테이너선을 몇 개 더 이제 들어놓으면서 경쟁력도 갖추고, 기존에는 이제 현대상선 배가 유럽이나 이런 데 큰 그 다른 해운사들의 큰 배들보다는 좀 작았어요, 덩치가. 그러니까 좀 큰 화물을 많이 할 때는 좀 불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선이 크면 한 번에 많이 싣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유류비, 그 기름값이 줄어서 운임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큰 배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또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물동량, 그 화물이 많아야죠. 그만큼 꽉 채워 다녀야 되니까. 반밖에 못 채우면은 오히려 반만 하면 배 끌고 다니는 게 낫죠. 근데 이제 경기 회복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큰 배 컨테이너 수요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뭐 2020년도에 또 추가로 이렇게 배들을 도입을 합니다. 대형 컨테이너선들 도입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하고 뭐 유상증자도 하고 다른 데 이제 지분 갖고 있었던 것도 매각을 하고 그러면서 재정도 확보하고 이러면서 재무 개선을 합니다. 이제 재무 개선을 하고, 그리고 혼자서는 힘들겠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화물 해운업 그 얼라이언스들이 있어요. 동맹들. 그래서 같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
비행기도 보면은 스카이티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비행기도 같이 운영하기도 하고, 뭐 대한항공을 해서 탔는데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얼라이언스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타 항공사 거 비행기 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서로 비행기를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얼라이언스라고 하는데, 그 디 얼라이언스라는 또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해운 동맹들이 한 두세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디 얼라이언스. 여기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 다변화를 위해서 매출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더 늘리는 거죠. 네. 그래서 큰 배도 갖추고 얼라이언스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재무적으로 개선 작업을 계속하고, 그러다가 코로나 상황이 이제 터지니까 이 재밌는 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글로벌 이제 국제 해운사들이 경제가 다시 한번 침체될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동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이란 제재 이런 것 때문에 해운사들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게 잘못되면 또 물동량이 줄어드는구나. 이게 물동량이라는 게 그 상품들이 움직이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에 배에 싣고 다니는 양인데, 그게 줄어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배에 실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많이 줄여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배에 싣고 다니는 용량을 막 늘리지 않고 줄여요. 그러니까 배를 더 늘리거나 이러지 않고 현재 배를 유지를 하고, 현재 배 안에서도 이제 너무 이렇게 배 자체를 공급 과잉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물선 공급에 대해서 조정을 한 거예요. 미리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IMF 때 오히려 크게 너무 그렇게까지, 물론 이제 경기가 세계적으로 안 좋았으니까 어느 정도 타격을 보긴 했지만, 해운업이 그렇다고 아주 크게 타격을 보는 상태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대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세계가 조금씩 경제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고, 사람들도 더 이상은 이렇게 그냥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반발 소비 심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저것 구매하고 싶고, 뭐 쇼핑몰 이런 데서 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동량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수출도 많아지기 시작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중국과 관련된 그런 화물 이동이나 이런 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선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미 줄여놨잖아요. 아까 전에 많이 줄여놨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이 화물선들에 대해서, 컨테이너선들 특히.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오릅니다. 네, 막 올라가요. 그래서 화물선이 막 올라가니까, 그 컨테이너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H&M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더군다나 대형 컨테이너선들도 미리 도입을 했잖아요. 네, 도입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막 운임이 급등을 하고 수익은 좋은데 또 언제까지 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호황? 그러니까 좋아지는 상황, 이게 벌어졌을 때 유럽이나 이런 데 있는 그 해운사들이 섣불리 대형 컨테이너선을 도입을 못합니다. 큰 비용이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요. 배를 사거나 용선이라 그래서 선주한테 빌려야 되는데 그 비용이 높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합니다. 못하니까 고민을 해요. 이제 화물에 대한 운송은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디 얼라이언스에 있는 그 해운사들은 H&M이 대형 컨테이너선들을 추가 확보를 했잖아요. 확보하면서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배를 사지 말고 같은 얼라이언스 안에 있는 H&M이 이미 배를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H&M의 배를 사용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 선으로 움직여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컨테이너인데 그 배 위에 크니까 같이 실을 수도 있죠. 그래서 H&M 쪽으로 이제 유럽 항로 같은 경우 특히 H&M 쪽에 의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H&M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컨테이너선 비중이 높은데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3배인가요? 그렇게 넘게 컨테이너 운임이 치솟아 오르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치솟아 오르고 막 그랬는데, 운임도 높아졌는데 여기저기 디 얼라이언스에 있는 그 협력사 동맹사 거기도 그렇고
요청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도 수출 기업들이 서서히 수출이 이제 회복되면서 요청도 많아졌죠. 그러면서 점점 기업 상태가 좀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속 영업이익이 보면 마이너스, 그냥 뭐 4천원 5천원 막 마이너스예요. 근데 9월 기준으로 보시면 흑자로 돌아섰어요. 영업이익이. 아마 눈물 났을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네. 예.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네, 뭐랄까, 저도 이제 가면 좀 뭐랄까, 같이 좀 이렇게 뭐가 되게 이렇게 감성이 좀 그렇겠는데, 어쨌든 되게 오랜 기간을 21분기인가 분기로 했을 때 21개 분기 동안 적자였는데 흑자로 돌아섰어요. 네,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자 기업이 된 거죠. 흑자를 내는 그 기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 2021년도를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일단 1분기까지는 이 컨테이너선에 대한 요구나 그 다음에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2분기부터 어떻게 되느냐예요. 2분기부터도 계속 좋아지느냐, 이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좀 요구가 많아지고 컨테이너 운임이 올라가면, 컨테이너선 운임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출은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오히려 이제 운임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운임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내려오면은 또다시 이제 조금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또 다시 한번 팬데믹 되면서 오래되면은 또 그 글로벌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변수가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잘 가려면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온 그 운임이 유지가 돼야 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그 진정이 되는 그 분위기가 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해야 됩니다. 얘는 약간 외부적인 요인이 커요. 유가, 기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솔직히 해운업은 제가 이제 사실 저 개인적으로 매매를 잘 안 하는데, 해운업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유가, 글로벌 유가, 그 다음에 외부 그 화주죠. 화물 의탁하는 사람들하고 거래가 많다 보니까 달러 문제, 네, 그다음에 중동 지역이나 이런 글로벌 이슈, 어디 뭐 미국이 이란 통제하듯이 그런 이슈, 옛날 쿠웨이트전 같이 뭐 그런 전쟁 문제라든가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미중 무역 전쟁, 그래서 뭐 코로나 상황은 뭐 전체 경기에 뭐 영향 주겠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해운 쪽은 사실 좀 많이 어려워요. 실적이 좋아지는 유가가 치솟아 오르면 비용이 많이 나가고, 화물을 많이 하는데 그 화물 컨테이너선 운임이 떨어지면 또 그렇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해운사는 좀 이 거래하실 때 그렇게 쉬운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H&M은 그 컨테이너선 운임이 지속적으로 좀 오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 첫 번째가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그 코로나 팬데믹이 좀 진정세로 가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지만, 경제 반등,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경제를 살리자, 이런 것 때문에 물동량도 살아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소비 심리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연말 연초, 그 다음에 중국의 춘절도 있죠. 이런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지속되는지 보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국제 유가의 변화,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수급을 보면 외인들, 기관들 많이 사고 있죠. 왜냐면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어쨌든 실적이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기를 쭉 보시면 1분기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뭐 연기금이나 이런데 주로 중장투 여기도 많이 사고 있고, 금융기관 자기 자본도 좀 사고 있죠. 네. 뭐 투신은 아직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네, 투신하고 보험은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포트 정리, 그러니까 비중 정리를 위해서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도한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연속으로 계속 매도가 나오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는 좀, 네. 그래서 외인들 뭐 오늘도 많이 샀네요. 오늘 지수가 그래도 마무리는 좀 올라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뭐 기관에서 작정하고 지수 조정을 주려고 프로그램 매도를 작정하고 내보냈죠. 자기 자체 매도도 많았어요. 그 딜러들이, 기관들이 오늘 아주 작정하고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어느 정도까지는 네, 유지를 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뭐 장이 안 끝났어요, 사실은. 장이 안 끝나갖고 그렇긴 한데, 뭐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수급도 그렇고, 이건 좀 약간 1분기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승 여진이 있다고 보는 거고, 기술적 분석으로 아직 장중이긴 한데, 보시면은 지금 뭐 계속 급등했죠. 올해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10월달 중순부터는 막 올라갔죠. 올라갔고, 이 부분에서 이제 상승 후에 한번 승고르기를 했죠. 박스권을 주면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다시 한번 모아야 되니까 했고, 이 상단 박스 여기다 만들면서 상단 박스 만들면서 어느 정도 승고르기 한 다음에 차차 올리고 20선 바탕으로, 이 주황색이 20선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올라갔죠. 자,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럼 이제 뭐냐, 이 위에서 여기 보시면 쭉 올라온 다음에 내려왔죠. 그쵸? 이렇게 좀 내려와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이 자리 지지를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지지 받고 있네, 그러면서 올라갔죠. 그런 것부터 이제 여기서 또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고점을 높였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상단,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승이 시작했으니까 여기 또 하단. 자, 이렇게 놓고선 여기서 또 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고 15,000원 이거 지키면서 가면 괜찮습니다. 일단은 15,000원을 지키느냐 이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20선이 완전 올라오기 전까지는 불안한 상태예요. 왜냐면 지지라인이 없어요. 지금 만드는 거지 실제로는 지지라인이 없거든요. 아직은 이게 지지인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0선도 올라와서 지지 받는 것도 봐야 되고, 어쨌든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현재는 조금 불안한 상태예요. 이 주가가 여기서 점프를 했기 때문에 점프 상태예요. 원래는 여기가 조금 안정적인 상태인데 점프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차근히 자리 잡으면서 가야 돼요. 어느 정도는 횡보를 하다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H&M 중장기적으로 볼 때 1분기까지는 어쨌든 좋을 것 같아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작년 거 나오고 작년 매출 발표 나오는데 데이터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발표 나오고 하면서 16,000원, 이제 17,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차근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매도가 많았는데도 버텨낸 것만 해도 뭐 좋네요. 이제 15,000원 어쨌든 잘 지켜냈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15,000원을 일단 지지하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